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 신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을 때 그 대응 방법에 관하여 법무부의 율쌤, 허윤기 변호사님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신고, 어디에 하게 되나요? 네, 당연히 뭐 학폭 신고는 이제 보통 학교에 많이 하게 되지만 그 이외에도 뭐 117 전화 신고도 네.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네. 그 이외에 뭐 다른 루트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네, 학교폭력 신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학폭으로 내 자녀가 신고를 당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네.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보통 이제 학폭 신고를 당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이제 그럴 수 없다라고 부정하는 타입의 부모님도 계시고 네. 뭐 또 아이를 데려다 놓고 뭐 다그치시는 이제 부모님도 계신데요. 당혹스러우시더라도 그 뭐 잘잘못을 따지시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관계 파악. 그러면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을 때 사실관계 파악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요? 네, 일단 학폭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 학폭 사안에 대해서 이제 학교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조사는 이제 그 학생이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님의 경우에도 조사 담당 교사에게 사건의 자초 지정을 뭐 설명하시거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뭐 형사 사건도 그렇지만 네. 사실관계 파악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네. 이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네, 그 보통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 측 신고서를 볼 수도 없고 또 피해 학생이나 관련 학생들 진술 내용도 이제 볼 수가 없어서 그저 그 의뢰인인 그 네. 가해자 측의 이제 주장이나 추측에 근거해서 사실관계를 이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현실이죠. 네. 그렇다면 학폭 신고를 당했을 때 네.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신고를 당한, 즉 가해 학생으로 주장되는 가해 학생 측에서 가장 네.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학폭 사건 조사는 학교의 전담 기구에서 이제 실시를 하는데요. 네. 따라서 이제 조사를 진행하시는 그 전담 기구의 그 담당 선생님과 되도록 그 많은 면담 기회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조사 담당 교사도 있고 또 학급의 담임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담임 선생님께도 뭐 만나 뵐 필요가 있을까요? 담임 네, 선생님? 물론입니다. 일단 학급 담임 선생님도 사안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학급의 학생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 이제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제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말을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이제 화해를 통해서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 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비교적 상세하게 학폭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대강의 내용을 네. 이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학폭 신고가 되면 전담 기구를 통해서 일단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피해 학생 측과의 화해를 시도해 보는 것이겠죠. 네, 이게 형사 사건으로 치면 합의처럼 예. 어떤 그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절차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 측에서는 이 정도가 지금 학폭에 해당하나? 그리고 학폭이 가서 대응하면 학폭이 아니라는 결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괜히 화해 시도했다가 학폭인 거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합의를 하게 되면 내 잘못을 인정한 것 아니냐, 뭐 그런 우려도 할 수 있지만 화해를 통해서 이제 잘못을 빌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그 학폭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네. 오히려 학폭인지 여부가 학폭에서 이제 다루어질 때 네. 학폭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해 학생이 이제 괴로웠다는 얘기를 듣고 화해를 위해서 이제 노력하였다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화해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 다음은 이제 증거 수집이죠. 사실관계가 이제 불분명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증거로서 서로 자신이 옳다고 이제 주장하게 되는데요. 네. 증거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학폭이 이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CCTV 녹화 화면이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되고 있죠. 네. 그 CCTV 녹화 화면, 녹화 자료, 요거 네. 학교로부터 파일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이제 열람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녹화 파일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학교 폭력상과 그 학교 폭력 관련 중요한 사건이 그 녹화된 그 CCTV 녹화 파일이 그 시간의 경과로 삭제되지 않도록 학교 측에 증거 보존 요청을 해두실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 CCTV도 그렇고 증인들 증언 확보 이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이제 CCTV와 이제 그 관련자들의 증인들 진술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나에게 이제 유리한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주변 친구들이 있을 때는 진술서를 미리미리 받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학폭 신고를 당하였을 때는 사실관계 파악, 그리고 화해 시도, 그리고 증거 수집, 특히 증거 수집은 나에게 유리한 CCTV, 그리고 주변 친구들의 진술, 이와 같은 증거 수집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학폭과 소년범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변호사들과 상담하시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오늘은 학폭 신고를 당했을 때 그 대응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학폭 신고를 당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여 자녀가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죠. 지금까지 법무비 율쌤의 허용석, 허윤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